요즘 장 보러 가면 깜짝깜짝 놀라시죠? 아니,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정말 피부로 와닿는 시대인데요. 네, 바로 인플레이션 얘기입니다.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도둑, 인플레이션의 정체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맞아요. 어딜 가나 이 소리가 절로 나오죠. 아니, 왜 이렇게 비싸? 점심값도 커피값도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잖아요.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경험,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? 자,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미국 얘긴데요. 팬데믹 지나면서 물가가 정말 무섭게 치솟았어요. 2020년에 1%대였던 게 2022년엔 거의 8%까지 갔으니까요.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. 당장 마트에서 우유 하나 집을 때 차에 기름 넣을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현실인 거죠. 근데 이게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. 바다 건너 영국도 보세요. 상황이 거의 똑같죠. 식료품, 생필품, 안 오른 걸 찾는 게 더 빠를 지경이라니까요.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함께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. 와, 근데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. 튀르키예 좀 보세요. 숫자가 믿기시나요? 72%? 이건 그냥 물가가 오른 수준이 아니에요.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른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갑을 이렇게 텅텅 비게 만드는 이 미스터리의 주범. 네, 이제부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인플레이션. 말이 좀 어렵죠?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. 내 돈의 힘이 약해지는 거. MIT의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. 어제는 10,000원으로 점심 먹고 커피까지 마셨는데 오늘은 점심 먹으면 끝나는 것. 딱 이거죠. 돈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현상.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. 근데 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게임에서 미국 달러는 약간 치트키를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사든 금을 사든 중요한 거래는 거의 다 달러로 하거든요. 이걸 기축동화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니까 미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이 충격파를 좀 덜 맞는 거죠. 일종의 특권이랄까요? 자, 그런데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통제하지 못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게 그냥 영화 속 얘기가 아닙니다. 실제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나라가 있어요.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. 211.4%. 와, 이건 뭐 상상이 가시나요? 초인플레이션,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. 원인은 사실 너무나도 단순해요. 정부가 그냥 돈을 마구 찍어낸 겁니다. 감당도 못할 만큼요. 이 그림을 보면 돈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냥 한 방에 이해가 돼요. 보세요. 똑같은 100달러였는데 예전엔 이만큼 주던 페소화를 지금은 이만큼이나 줘야 해요. 와, 돈 많이 받아서 좋겠다고요? 천만에요. 이건 그냥 내 나라 돈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뜻입니다. 비극이죠. 자, 그럼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. 세상에 돈이 이렇게나 많이 풀렸다는데 왜 내 지갑은 항상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얇아지는 느낌일까요?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거죠? 지금부터 이 기묘한 화폐 착각의 마술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마술을 풀려면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. 첫 번째는 명목 임금입니다. 아주 쉬워요. 그냥 내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, 그 숫자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. 실질 임금. 이건 뭐냐면 물가 오른 것까지 다 빼고 나서 내 월급으로 진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. 그러니까 내 돈의 진짜 파워를 말하는 거죠.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이게 100배는 더 중요해요. 자, 그럼 내 진짜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? 간단해요. 회사에서 월급 5% 올려줄게 해서 신났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물가가 2.3%나 올랐어요. 그럼 이 5%에서 2.3%를 빼야죠. 결국 내 진짜 구매력, 즉 실질 임금은 2.7% 오른 게 전부인 겁니다. 월급은 올랐는데 왜 맨날 돈이 없나 했더니 바로 이거였던 거죠. 자, 그럼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. 심리학자들이 만든 아주 재미있는 질문인데요. A하고 B 둘 중에 어떤 상황이 더 기분 나쁘세요? 한번 골라보시죠.
정답은 두구두구 둘 다 똑같이 나쁜 상황이라는 겁니다. 네, 둘 다 내 구매력이 정확히 7% 줄어드는 똑같은 결과예요. 근데 재밌는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A, 그러니까 월급 깎이는 걸 훨씬 더 싫어한다는 거죠. 왜냐? 우리 뇌가 인상이라는 말에 속는 거예요. 월급이 올랐다는 그 느낌 때문에 실제로는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는 거죠. 이게 바로 화폐 착각이라는 심리적 함정입니다. 자, 그럼 내가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구매력을 잃는 동안 그 돈은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?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자와 패자, 지금부터 그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. 인플레이션 시대의 의외의 승자 첫 번째 그룹은 바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. 네, 채무자들이요. 아니, 빚진 사람이 왜 승자냐고요? 자,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아주 간단해요.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? 그럼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제 가치, 그 무게도 같이 가벼워지는 거예요. 마치 빚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녹아내리는 것 같달까요? 예를 들어 10년 전에 1억을 빌렸다면 지금 갚는 1억은 그때 1억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진 돈이거든요. 결국 더 싸구려 돈으로 빚을 갚는 셈이니까 이득인 거죠. 하지만 빚진 개인들보다 아주 훨씬 더 큰 이득을 보는 최종 보스가 있습니다. 과연 누굴까요? 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인플레이션은 사실 세금이다 라고요. 되게 도발적인 말이죠?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.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의 가치를 실적 빼앗아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정말 교묘하죠? 네, 바로 그 최종 승자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, 바로 정부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사람들 난리가 나겠죠? 그런데 그냥 돈을 찍어내면요.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구매력 하락이라는 형태로 치르는 거고요. 역사적으로도 전쟁 같은 큰일을 벌일 때 항상 써먹던 방법입니다.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. 아니, 나는 정말 똑같이,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는 걸까? 정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억울한 질문이죠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경제 문제를 여러분 각자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렇게 돈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? 숫자를 넘어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